이 제1야당의 문제점이 이거였구나. 이제 제1야당인데 가장 좀 충격적인 것은 이제 특정 정치인들을 좀 거명해서 퇴진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그와 관련된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 봤는데 개파주의가 여전한 것 같고 혁신 안 놓고 또 결국 개파가는 대립이 돼버렸고 이게 가지고 무슨 혁신이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 혁신위원회 활동을 언제까지 하시게 됩니까? 대체로 이제 며칠 후 23일 날 공식적으로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 후에 뒤처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10월 12일 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0월 12일 날 뭐가 있나요, 그러면? 좀 세레모니가 있나요? 그때 이제 저희로서는 뭐 해단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 23일 날 그 제도 혁신 말고 뭔가 이제 혁신의 좀 다른 차원의 혁신을 뭐 좀 이렇게 주문하는 이런 걸 내놓을 것이다. 그래서 뭐 특정 정치인들을 좀 거명해서 퇴진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당 안팎에 좀 돌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뭐 그런 걸 접하는데요. 23일 날은 이제 이전번 16일 날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개정됐던 당헌에 따른 필요한 당규 개정을 위해서 이제 당무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이제 당규안을 제출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우리 당이 앞으로 더 국민과 당원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언급이나 또 제안을 한두 가지 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그때 들어보면 아는데요. 아무튼 그 벌써부터 사실 약간 그 시끌시끌한 게 몇 사람을 이렇게 거명을 해서 퇴진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들어있나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강조해온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해서 뭐 선당후사라든가 백의종군이라든가 결초보훈 이러한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들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참 엇갈리는데요. 당내에서 같이 일한 분들 평가를 보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당 혁신을 위해서 일한 적이 별로 없었다. 이제 이런 평가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밖에서 안철수 의원은 한마디로 혁신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언론의 평가도 상대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박한 편인 것 같습니다. 뭐 제대로 혁신한 게 뭐가 있느냐, 뭐 한 10번 정도 내놨는데 뭐 인상적으로 뭐 머리에 남아 있는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요. 이 혁신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크게 다른 이유는 뭘까요? 저희 혁신위원회가 이제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전에 있었던 6번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었던 혁신안, 그러나 이제 집행되지 못하고 실행되지 못했던 좋은 혁신안들은 이제 참고로 해서 이번엔 정말로 우리 당이 바뀔 수 있도록 그리고 실천까지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면서도 이제 기본적인 한계는 우선적으로 우리 당이 바뀌고 혁신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혁신은 실제로 이것이 실천되고 집행되면서 당이 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당의 체질도 바뀔 가능성이 넓어지고 그리고 당의 문화가 또 혁신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평이 다를 수 있는 요소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혁신위원회는 100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안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평들을 모두 수용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위가 이제 처음 출범할 때요, 기자회견에서 그런 기억이 나요. 위원장님께서 개파주의, 또 패권주의 타파, 이걸 내걸으셨는데, 어때? 좀 잘 됐습니까? 혁신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혁신위원회가 이제 활동하면서,
개파적인 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잦아드는 듯하고, 그리고 이제 당 지도부의 리더십도 조금은 회생되는 듯 했지만, 이제 최근의 상황은 혁신위가 끝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반복되고 오히려 이제 증폭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그게 이제 재심을 취소한다라는 이제 이런 결정과 함께 당의 중진들이 나서서 이제 노력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고 보는데요. 네, 평가는 좀 엇갈린 것 같아요. 근데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신당 창당 밝히면서 기자들한테 어떤 혁신위보다도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결과적으로 16일 중앙위원회라든가 그 과정을 보면은 개파주의가 여전한 것 같고, 결국은 혁신 안 놓고 또 결국 개파가는 대립이 돼버렸고, 이런 데서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시발점은 안철수 의원이 혁신이 실패했다 이렇게 말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안철수 의원이 혁신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한 데 대해서는 이제 저는 그건 성급한 의견이다라고 이제 제시했고, 이제 무리하고 약간은 무책임한 면이 있다. 그러면서도 이제 나중에는 아무튼 혁신에 다시 관심을 보인 것에 대해서 이제 환영한다라는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혁신안이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희가 제시했던 게 개파주의와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하겠다. 이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의원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출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때 혁신 실패했다고 하고 이제 위원장님이 무례하다 이런 하시고 할 때 이제 기자들이 보기에는 위원장님이 굉장히 좀 화가 나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때 좀 어떠셨는지요? 안철수 의원께서 실은 혁신위원회가 시작될 때 우리 당이 제대로 혁신해야 미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혁신이 되는 것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언명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의 과정에서는 혁신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안 하셨죠. 그런데 끝날 무렵에 느닷없이 이제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이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제 몇 마디 저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안철수 의원이 뒤늦게라도 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혁신이 우리 당의 미래를 살리는 방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동의한다. 밖에서는 말이에요. 저 두 분이 김 위원장님하고 안철수는 굉장히 친한 줄 알았거든요. 보니까 그렇게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두 분이 가까운 사이는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안철수 의원이 영입하려고 김 위원장님 막 노력하고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모양이에요. 개인적인 관계들은 뭐 거의 없죠. 나중에 좀 어떻게 인간적인 그 서운함 같은 거는 좀 풀 기회를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못 가지셨습니까? 뭐 특별히 서운함을 가진 것도 없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이제 정치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안철수 의원은 나중에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누가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너무 떠들고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한테 도전적인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선생님을 주목하게 된다. 뭐 이제 이런 비슷한 예를 들면서 혁신이 실패했다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문재인 대표나 김상곤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이 정치권 내지 그 야당 안팎의 관심이 좀 집중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혁신이 실패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이렇게 공방이 벌어지니까 본인도 약간 곤혹스러웠다 뭐 이런 그 변명인지 설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저는 이제 평소에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 봤는데 과도한 예단적인 규정을 해서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지적한 부분 가운데 일정 부분 좀 일리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당내 현안들에 대해서 좀 위원장님께서 과감하게 좀 발언을 하셨더라면 좋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이 일리가 있다. 이런 의견도 좀 있더라고요. 기본적인 방향이나 또 지적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합니다. 대체로.
그리고 이제 특히 어제 안철수 의원께서 일요일 기자회견을 네. 통해서 당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단호하게 조치해야 된다. 네. 이것도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저희가 예. 가졌던 것과 이제 상통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단지 이제 부정부패 관련되는 혁신의 가닥 또는 방안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큰 줄거리와 관련된 그런 안도 좀 주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한명숙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네. 사실상 이제 그 사건을 지칭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문재인 대표는 그건 전혀 뭐 그렇지가 않다라고 이제 두 분이 아주 그 부분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네, 예. 위원장님은 그 사건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이제 정치적인 판결이 곁들여져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법의 판결에 대해서 당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 건가 그렇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좀 숙고해 봐야 될 문제다. 이런 그 당시에 당내에서 아무런 좀 국민들한테 뭐 유감 표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좀 없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언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탄압의 요소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당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이제 미묘한 면이 있다 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 그런 건 어떻습니까?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네. 좀 그렇습니다만 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네. 1심에서 무죄인데 2심에서는 유죄가 났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공천 때 예. 3심이 안 됐어요. 예. 그러면 공천 자격 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한 점들도 이제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건 검증과 관련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후보자 검증. 그래서 후보자 검증 시에 과연 이제 형사처벌 하급시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인가 예. 하는 것을 그건 내부에서 고민하고 현재 있습니다. 지금 공천 안으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확정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어느 기준을 할 것인지. 지금은 그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없죠? 예, 없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기소로 할 것인지 뭐. 예, 예. 뭐, 근데 예.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를테면 그 정부 여당에서는 이건 명백한 부정부패고 범죄다 이렇게 예, 얘기를 예. 발표를 하는데 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거 야당 탄압이다. 예, 이렇게 예, 해서 그렇죠. 이제 여야간의 예, 갈등이 예. 있었는데요. 예. 이제 그 동안의 야당이 좀 야당 탄압이다 이쪽에 좀 너무 무게 중심이 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예. 일반 국민들 눈높이로 좀 조정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깊이 당에서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네, 혁신위원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의견들을 좀 몇 분 표현하셨어요. 예. 대표적으로 조국 위원이 일정 기간 이후에 문재인 대표께서 2선으로 후퇴하면 좋겠다, 백의종군 하면 좋겠다 이런 예, 예. 발언을 했어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위원장님한테 물어보고 발표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조국 교수가 이제 우리 당과 이제 당 지도부에 대한 충정에서 한 발언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혁신 안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선당 후사 백의종군 이것을 좀 결심하고 또 나서서 좀 표명해 달라는 이제 그런 요구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면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당 대표도 그런 면을 좀 감안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제 조국 교수가 말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최인호 혁신위원, 예. 이해찬 전 총리죠. 지금 세종시 국회의원. 예, 예. 불출마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어떠세요? 최인호 위원도 이제 우리 당이 혁신으로 나아가는데 조금 더 힘을 내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는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해찬 총리는 누가 봐도 우리 당의 이제 원로고 이제 최다선 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뭐 참여정부의 책임 총리도 했고, 그리고 우리 당 대표도 한 분이고, 그래서 리더십을 좀 다양하게 발휘해주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이제 강하게 끌고 나가는 리더십도 있고 통합과 화합으로 함께 가는 리더십도 있고 또 이제 백의종군으로 북돋아주는 이제 그런 리더십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해찬 총리께서 그동안에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해온 분이기 때문에 당이 이렇게 어려울 때 다시 한번 희생의 리더십을 좀 발휘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이 그 발표할 때는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좀 말씀을 미리 드렸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왜 이동학 의원이 예. 이제 그 이른바 386 학생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한테 쓴소리를 했을 때 예. 그때도 이제 바깥에서 사람들은 예. 아 이게 김상훈 위원장님하고 교감하에 얘기하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혁신위원들께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두 가지를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는 혁신위원회 내부에서 어떤 주제와 관련한 찬반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심도 있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권장하고 그렇게 하겠노라. 그러나 내부에서 있었던 찬반 논쟁과 관련된 것은 외부에다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란다.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혁신위원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시는 건 그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것이 혁신위원회 전체에 미칠 영향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런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 각자가 이야기하실 때 이제 저하고나 또는 다른 혁신위원하고 이제 상의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고요. 그러나 이제 그 각각이 이야기하시는 게 그 나름대로 자기의 사고나 또는 우리 당의 상황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이제 나온 말씀이라고. 혁신위원들에게도 위원장님께서 언론의 자유를 부여를 하셨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저기요, 전략공천이 지금 혁신안에 따르면 20%든가요? 예. 근데 조금 안철수 의원은 그러더라고요. 30%는 돼야지 20% 너무 가지고 적다. 너무 적다. 이게 이래가지고 무슨 혁신이냐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 당이 이제 이전에 28전당 대회 이전에 이전번 19대 때는 이제 30%까지 네. 가능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그때 19대 때 전략공천 한 비율은 한 15% 남짓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28전당대회에서 그걸 20%로 이제 줄였는데 지금도 이제 몇몇 의원들은 전략공천을 없애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철수 의원처럼 좀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20%로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하면서 그 다음 어떻게 할 건가 늘릴 수는 없나요? 그럼 30%로 늘릴 길은 없나요? 예, 당헌상에서 2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당헌상에서. 예. 그리고 또 이런 논란도 있어요. 지금 중진들이 예.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을 만류하면서 예. 이제 혁신은 이 정도 됐으니 예. 혁신은 됐다. 이제 통합으로 가자. 예.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셔요. 그래서 예. 혁신은 이제 끝났고 혁신 활동을 끝났고 예. 이제 통합만 남았다. 예. 자꾸 분위기가 이렇게 가는데 동의하십니까? 중진들이 예. 좀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면 사실은 다선 중진들이 자꾸 통합을 강조하는 이유는 선거를 갈라져서 치르면 안 된다. 예. 이런 선의가 예. 있으시지만 그 이외에 좀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물갈이 되기 싫다. 나는 그냥 공천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이런 얘기로 국민들한테 비치거든요. 그래서 이 혁신하고 통합하고는 이제 좀 배합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혁신을 안 하고 너무 통합만 하면 국회의원 선거 본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당이 이제까지 필요할 때 늘 혁신을 이야기했는데 혁신이 이제 제대로 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이제 오늘의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혁신이 좀 제대로 실천되고 실행되면서 이것이 이제 체질 혁신 또 문화 혁신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제대로 된 통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선혁신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혁신과 통합이 이제는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그동안은 통합만을 강조했는데 이제는 혁신과 통합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혁신을
하기 위해서 혁신안을 만들었다가 그것이 집행되지 않고 캐비넷 속에 들어간다든가 책상 밑에 들어가 있었던 상황들이 이어졌는데 이제는 그런 혁신안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대로 실천되고 이러한 실천 속에서 통합과 단합이라는 것도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실천이 지금 다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 혁신안은 실천되는 과정에 있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잖아요. 실천은. 근데 혁신위는 예. 이제 예. 뭐 사실상 마무리하고 곧 예. 없어지잖아요. 예. 그런데 실천이 잘 안 된다. 예. 그럼 위원장님으로서 뭔가 발언도 하고 예. 아 이거 뭐냐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향이 좀 나중에 있으세요? 뭐 혁신위원회가 해산되고 난 다음에도 발언권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요. 뭐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혁신위원장으로 발언권은 이제 끝나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이제 네. 실제 이제 혁신안이 만들어져서 당헌 당규화되어서 실천될 예. 수 있는 단계까지 왔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당 지도부와 그렇죠. 중진들이 이 혁신을 실천해 나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죠. 그런데 네. 밖에서 보시기에 네. 혁신위원장 물러나셨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이거 뭐 중진들도 이거 다 자기 잘 굴리만 하고 혁신에 관심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이 워낙 위기 상황이고 예. 국민들과 당원들의 눈밖에 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어렵겠다. 역시 혁신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혹시 가정법인데요. 예. 혁신 안 하면은 밖에 계시더라도 야단을 좀 쳐주시죠. 그거는 좀 약속을 뭐 하셔도 필요한 되지 않겠습니까? 시점에서 제가 할 역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문화적인 부분, 뭐 제도 혁신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 유권자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사실은 혁신은 사람이 바뀌는 걸 그렇죠. 기대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좀 옛날 얘기에서는 약간 옛날 얘기라 좀 그렇습니다만. 96년에 신한국당에서 이제 그 혁신 공천을 해서 성공을 거둔 적이 있고요. 또 2000년에 한나라당이죠. 그 당시에 야당이 그 킹메이커였던 김윤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을 과감하게 공천에서 탈락하는 물갈이를 해서 문효준 전 의원이 주도를 했죠. 그렇죠. 그때 이회창 총리 때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강렬하게 머리에 남아 있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는 걸 보니까 새로운 정치가 되나 보다. 이걸 혁신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야당에도 혹시 그런 요소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바라기는 새술은 새부대 이런 표현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맞는 인물들이 배치되고 나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요. 혁신안 뭐 20% 이런 데 관심 없어요. 결국 그럼 사람이 얼마나 바뀌냐. 당이 얼마나 새로운 얼굴로 바뀌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떠들고 나중에 뭐 전략공천 20% 별거 없고 그러면은 과연 혁신 제대로 됐느냐. 김 위원장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금 이 혁신안이 그대로 이제 잘 실천이 된다면은 상당한 부분 이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바뀌는 것에 새로운 인물이 어떤 인물들이 영입되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전번에 한 언론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불출마를 선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이상하다. 그렇죠.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굉장히 크게 울림을 가졌습니다. 위원장님은 지금 불출마를 선언하셨던가요? 예, 저는 뭐 이제 불출마 선언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또 하실 말씀이 많죠. 나는 불출마한다. 그런데 그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장님은 야권의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좀 불출마가 너무 성급했다 이런 얘기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혁신위원회 위원장 제안이 있었을 때 바로 이 혁신위원회가 단순하게 예전에 있었던 혁신위원회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바뀌지 않으면은 당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엄청난 위기감을 가지고 있을 때 저한테 이제 맡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전력 투구를 다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정치 일정도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봤던 거죠. 네. 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하시면서 이제
안에서 직접 보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직접 보니까 예. 아, 이 제1야당의 문제점이 이거였구나. 예. 이 부분이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구나. 예. 이렇게 느끼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 이제 제1야당인데 가장 좀 충격적인 것은 예. 이제 당의 제도나 이제 관리가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당 전체를 포괄하는 이제 시스템적인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 부분도 있을 뿐더러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민심의 현장에 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소통하면서 느낀 게 정말로 상상한 것보다 더 민심이 이반돼 있다. 네. 제1야당에 대한 민심이 이반돼 있다. 그래서 참으로 위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예. 깊이 관련이 있을 텐데요. 예. 특히 앞부분. 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이유를 뭐로 진단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인가요? 문재인 대표가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당의 이제 제도 자체가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거나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계파주의적인 갈등이 너무 오래 누적되었다. 모든 면에서, 모든 사소한 면에서 다툼이 있는데, 그것이 계파주의적인 시각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도 바로 각자가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계파주의가 네. 가장 큰 예. 원인인 것 같다. 예.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자,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 계파주의가 좀 사라지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좀 선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요. 이제 네. 당의 지도력을 제대로 이제 수립하는 거, 그것이 하나고, 다른 하나는 이제 공천권이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행사되면서 그 네. 권한 자체가 잘 배분되는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당의 지도력은 지금 이제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제 지도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과 화합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그걸 위해서는 새롭게 제시한 혁신안에 따른 이제 구조들이 제대로 네.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천이 필요하다. 후자와 관련해서 이제 공천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당사에서 최초로 이번에 공천을 시스템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와 검증과 경선 이것을 각각 분리해서 예전 같으면 이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심위에서 모두 다 한꺼번에 했던 것을 단계를 나누어서 하고 그것이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보장하는 그런 네. 과정입니다. 예, 그 부분 네. 관련해서 보충 질문 하나만 네, 더 예.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2월 8일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될 때 예. 나는 경선으로 예. 후보 선출하겠다 해서 4월 29일 재보궐선거를 치렀다가 완패하고 예. 리더십이 흔들리는. 네. 그래서 저는 그 결국 정당에서 공천을 얼마나 좋은 임무를 하느냐, 내용이 더 중요하고 또 선거에서 이기느냐가 중요하지 사실은 공천을 얼마나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하느냐. 네. 지금 이 부분에 너무 치우치면 문재인 대표가 4.29 재보선에서 저질렀던 잘못을 혹시 반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뭐 이런 비판 내지 우려도 가능하거든요. 전략공천과 이제 비례공천을 그 취지에 맞게 좋은 인재를 영입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선 과정에서도 이제 신진 세력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신인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신인들이 전반적으로 자기의 역할과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구성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보완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민들은 눈높이에 맞는 인물들을 내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 공천 시스템 자체가 아주 완벽하게 일어나고 또 실천된다면은 충분히 우리 당의 내년 총선에서 큰 역할을 하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봅니다. 네,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김 위원장님은 예. 이제 혁신위원장 끝나면은 그 뭔가 그래도 당 야권 내에서 예. 역할을 맡으시지 않겠나 이런 관측도 있고 예.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혁신위원장 맡기 전에 혁신 더하기 연구소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던 찰나였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혁신 더하기 연구소에 가가지고 원래 하려고 했던 정치 혁신, 교육 혁신, 경제 혁신 이것을 종합적인 안목에서 네. 또는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려고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선대위원회를 이렇게 맡으신다든가 뭐 그런 제안이 온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역할 제안들이 있으면 그때 판단해봐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실제 저는, 혁신 더하기 연구소에서 이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제가 해야 될 본분이라고 봅니다. 혁신 더하기 연구소 여의도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의도를 떠나시지는 않는군요. 자, 네. 야권이 더 혁신하고 또 한국 정치가 혁신되기를 정말로 기대를 합니다. 예, 저도 100일 남짓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혁신안을 보완해야 될 지점들도 꽤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 당에서 효과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지금 만들어진 혁신안이 보다 더 개선 보완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할 때 지금 국민들과 당원들로부터 눈밖에 났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보다 더 당원과 국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미래지향 정당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 모시고 정치토크 진행했습니다. 자, 정치토크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